줍니다. 그걸 자벌이라고 그래요. 나를 스스로를 학대해.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빠. 이렇게. 자벌. 그래서 자학을 하고 자벌도 줍니다. 어떻게 자벌 주냐면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효정인 경우는 계속 생각나게 해서 미쳐버리게 만드는 스스로 벌을 준 거예요. 이게 스스로. 누가 벌 준 게 아닙니다. 너는 이것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나쁜 건데 지금 그 상황에 있어. 너는 큰 죄를 졌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벌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받는 겁니다. 그게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자벌이에요. 이렇게 공포 있다, 우울증이다 하는 건 다 자벌입니다. 이게. 스스로. 그래서 이제 거기 자벌의 예가 하나 있는데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인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맞으면 속삭이는 소리만 나. 목 쉰 사람 소리처럼.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말로 벌어먹고 사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무성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성증. 근데 원래 뭐 성대가 어떻게 고장나서 무성증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성대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암이 생기고 나서 성대를 도려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제 말을 못하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말이 안 나와. 속삭이듯.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그것이 여러 달 계산적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뭐 이 사람 그래도 서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면이 대체의학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에 보면 히프노테라피라는 난이 있어요. 히프노테라피, 최면 치료라는 난에 한 수십 명이 거기 있습니다. 한의원처럼 자제로 가요. 치료받아. 근데 한국 사람만 크게 이게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약을 먹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돈 들고 고생하는 건 본인이지. 치료받아. 마음이 문제가 된 사람은 마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뇌 속에 문제 어떤 기능이 문제 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밖에 칼이나 뭘로 다쳤으면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그 치료가 되냐고요. 또 그 치료받은 사람, 온 사람들도 빨리 전문가에 보내줘야 리퍼해줘야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보내요. 지가 붙들고 있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저 상담하는 사람들 봐요. 상담비가 비쌉니다. 한 번에 한 시간에 2시간 하는데 300불, 500불 합니다. 뭐 보험으로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 미국 사람들도 6개월이 아니면 5년, 10년씩 받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치료가 되면 오케이. 안 되는데 그래 붙들고 5년씩 붙들고 있어. 뭐 이 학생도 5년씩이나 붙들고 있었어. 안 되면 보내야지. 저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침을 치료할 적에 대개 다른 데서는 10번 치료에 얼마입니다. 20번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받고 그런가 본데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번에 받아요. 왜? 나서면 안 오면 되잖아. 그리고 나섰는데 왜 오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러 이제 마음치료 전문가가 해봤더니 두 여교사가 같이 말하자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아주 그 파트너가 싫어졌어요. 같이 동거는 남자가 아니고 같이 사는 파트너가 어쨌든 말 같은 거 했더니 싫어져서 싫어지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려면 방을 새로 얻어야 되죠. 뭐 하려니까 안 돼.
그것이 안 되고 그 상대편 보고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가라는 소리가 안 나.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말하고는 싶었지만 동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파트를 나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화를 내며 자신의 마음속을 털어놓게 되지 않을까. 친구에게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나와야죠.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말을 못하게 꽉 막은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을, 그런 상황을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친구 보고 나가라고 오더니까 좀 어렵더라도 내가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를 나갈 테니까 너 혼자 살아라.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 낫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아파트를 찾는 대로 나가겠노라고 동료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자 각성 후부터, 최면석에서 그 결심을 시킨 거예요. 각성 후에는 바로 낫는 거예요. 이건. 최면은 어떤 마음 치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우면서 괜찮아져요. 이게. 효정이가 그렇듯이 깨워가지고 과거 너는 여기다 두고 새로운 뉴 혜정이 너만 가거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보니까 어깨 탁 때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를 그러면 극적인 것도 있고 참 정말 흥미있고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 이 공부 중에서 이 공부를 제일 생물학을 먼저 했고 그 다음 뭐 한의학하고 요것도 했지만 제일 좋은 공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누군가와 똑같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천둥번개만 치면 그냥 솔솔 치면서 의자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그런 버릇이 있어. 그것을 계속 아이가 보고 자라면 그 아이도 천둥번개만 치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게 관 지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시요. 그 두 딸들은 엄마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게 병 원인이죠. 그걸 끊어줘야지.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동일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아무 병으로 여기질 않아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갈등, 그거죠. 노 예스 갈등입니다. 갈등 생기네. 할까 말까. 그거죠. 그 갈등. 이런 것이 또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적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황을. 그 다음에 네 번째 33페이지에 네 번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최면 속에서 찾아내야 돼. 이 사람은 각인이구나. 이 사람은 동기부여구나. 어쩐지 모르게 나는 천둥번개만 치면 그냥 사지가 떨리고 오금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찾아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하고 자랐을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건 동일시죠. 동일시를 끊어야 돼. 아버지는 그랬어도 너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데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는 것이죠.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주의를 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있던 사항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그렇게 항상 단순한 것만 아니죠. 흔히 있는 동기에 자벌이 있습니다. 아까 자벌 자학이 있는데 자벌, 그래 내 스스로 벌을 주는 거야.
그것은 자본의 원인은 각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라든가 두통과 같은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두통, 골치 아파. 근데 정말로 힘든 일 생기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유, 골 때리네. 그러죠? 근데 그게 각인이 되어버리면 진짜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로 골치가 아파요. 그냥 말로 골 때리네가 아니라 골을 때리는 아픔이 생겨요. 똑같은 아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똑같은 걸로 시험 기간 동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유경련이 나서 둥글고 병원 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하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시민성이라고 해서 치료를 위장병 의사들은 치료 못 하죠. 못 하는 건 시민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을 붙여버려. 안 된다 소리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안 돼도 우리는 됩니다. 우리한테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보낼 생각은 안 해. 약만 줘. 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 진통제가 들을 것 같으면 안 들어. 시험 기간이 딱 끝나면 나서요. 문제 사라지면 히스테리, 노이로제라고도 하죠. 히스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개 원인이 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히스테리,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뭔만 보면 깜짝 놀래고 그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얘는 노이로제 됐어.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만 되면 그냥 종잡을 수 없이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려요. 노이로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동기와 연결되어 있고 각인과 연결되어 있고 7가지가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제일 먼저냐 그걸 찾아야 돼. 뿌리를 찾아야 돼. 뿌리만 캐버리면 어떤 사람 아플 적에 여기도 아프고 아픈 데 많아요. 더 정확한 예를 들면 손가락 위에 사마귀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귀 나봤습니까? 여기 완전히 마디 위에 사마귀가 크게 나면 이걸 구부릴 수도 없어요. 막 터지고 그러니까 아프고. 근데 사마귀가 여기저기 그거 잘 안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났던 거 그것만 죽여버리면 나서버리면 다른 건 저절로 없어져요. 이거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도 요전에 어떤 멕시칸 아줌마가 왔는데 꼭 여기 위에 있었는데 구부리지 못하고 구부리면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여기도 나고. 그래서 맨 먼저 난 것부터 잡았어요. 어떤 게 맨 먼저 났나 해서 그것만 잡으면 그 다음 건 쉽게 없어집니다. 히스테리. 기관언어. 이거 중요합니다. 기관언어로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치야. 메스꺼워. 배 아파.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랬죠? 실제로 배 아픕니다. 실제로. 막 둥글둥글 굶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까 골치 아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골치 아파.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진짜 골치가 아파진다니까.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것은 침을 놓아야 낫겠습니까? 진통제 먹어야 낫겠습니까? 그 상황을 없애든가 그 상황하고 골치 아프다는 그 사슬을 끊어주든가. 상황은 없앨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왜 그 상황이 되는데 왜 골치가 아파야 되지? 본인이 골치 아파 하다 보니까 우리 잠재의식은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렇게 기억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작용할 때는 진짜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최면 속에 들어가서 물어볼 적에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당신의 집 주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은 예, 저는 웨스턴 몇 번지에 살아요. 그렇게 대답해야 맞아. 일반 의식으로는. 근데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잠재의식은 글자 그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예스. 말씀은 나 얘기하기 싫으면 노. 예수노로 대답해. 예.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최면석에서 치료하면서 물을 때는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소를 말하세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말하세요. 친구 이름 말할 수 있어요? 기억나요? 그렇게 이제 물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틀려요. 일반 의식하고. 기관 언어가 있을 적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이거 사경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겨. 이거 사경이라고 해요. 안 돼, 이게. 예, 그것도 거기에 예도 있는데 어떤 여자는 가다가 임신 중결을 했어. 근데 그걸 너무 내가 사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어떻게 쳐다봐? 나는 하늘 쳐다볼 수가 없어. 살인했으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라고 기관은 나는 주인인데 어떻게 하늘을 쳐다봐?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각인시켜서 그게 기억이 되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야지. 하늘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왜?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침을 온다고 놨습니까? 물리치료 온다고 놨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여기다 뭘 받쳐준다고 놨습니까? 소용없어요. 원인은 잠재의식에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지.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마지막이 과거 경험입니다. 과거 경험은 각인하고도 비슷한데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경험이 다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경험이 그 중에서도 이제 나쁜 경험이죠. 아주 심각한 경험. 아까 왔던 그 효정이도 어쩌면 각인이 된 경험이지만 게 과거 경험이죠. 어떤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그걸 다 지어주기만 하면 곤란하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결혼도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커서 남자를 싫어하거나 손도 안 잡으려고 그러고 뽀뽀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떤 남자하고 살 수 있겠어요. 문제의 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놈 나쁜 놈이다. 그게 나쁜 놈이다. 잊어버려.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 그 소리가. 그건 잊어버리고 허들. 내가 그랬어. 누구나 장성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건 더럽고 싫을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손도 잡고 허브도 오고 키스도 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넣어줘야지. 그래야 정상적으로 커지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해버리면 치료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잘 배우는 것이 이게 남의 치료, 특히 심리 치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아까 그 여학생은 내버려 뒀으면 한 1, 2년 그 심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학생이야. 근데 괜찮아졌다고 보면 나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떠나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다른 의사들은 다 걔를 죽음으로 몰았어 지금까지. 근데 나는 살렸어.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 와서 이제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학교 배우듯이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본인 스스로 메디테이션에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났는데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과거 왜 이랬지? 그러고 그때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는데 어떤 것이 떠올랐어. 누구하고 대화가 떠올랐던 누구하고 어떤 그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이 딱 떠올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그 원인을 아는 순간 치료되는 것입니다. 깨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과거 경험 그것 때문에 대개는 다 과거죠. 지금 직전은 다 과거니까. 그래서 우리 최면 치료에서는 마음 치료에서는 대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많이 지우거나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억은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때렸는데 그냥 어렸을 때 맞았으니까 맞은 기억만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나를 싫어하는가 봐. 그 생각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나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불편해. 아버지하고 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만 보면 다른 데 사라져.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거 경험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내가 해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어렸을 때 맞았어. 맞은 이유를 보니까 그럼 꼭 무조건 그냥 아무 때나 때리는 게 아니고 시험 잘못 맞았다든지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냥 시험 좀 잘못 맞았다 어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린다고만 생각이 있거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장성했으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그때 때린 이유는 다른 아이들보다 당신의 다른 친구들보다 또래 친구들보다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에 때린 것이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다. 이제 그때 기억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당신은 컸어. 네, 그때 그 마음을 이해가 가냐? 이해가 됩니까? 이해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 치료된 거예요. 왜? 그 기억이 아버지는 나를 미워서 때렸어 라는 기억이 아버지를 나는 많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더 잘 되라고 때렸구나 라고 고쳐져 버리거든요. 근데 깨어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대개는 과거 경험을 치료하는 건데 가다 보면 엄마 뱃속까지 더듬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 내가 한번 언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울증 한의사 그 치료 보니까 과거 경험은 없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낙태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 그것 때문에 생긴 언제 지우고 해주니까 나섰어요. 그 다음에 피가 오면 엄마 뱃속 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그러는데 전생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그 상황을 치료하거나 다 컨트롤 했어. 그래서 병이 낫는다면 그 방법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 전생을 인정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난 상황이 낫게버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도 안 돼. 그러면 그 이전 태어나기 전으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뭔 일이 있어서 해결이 됐더니 나섰다 한다면 그런 방법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흥미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보자.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한 7년 전인가 그때 31살인가 그런 한의사니까 지금 한 37, 8 먹겠네요. 아주 똑똑해. 그래서 취미를 배웠는데
선생님 뭐 좀 알고 싶다고 뭐 그래서 어쨌든 둘이 앉아서 했어요. 최민도 잘 들어가고 선생님 유도하니까 나왔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어느 걸 뭐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당신 형제가 있습니까? 있대. 형이 있대. 형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장군이래.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싫대.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없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깨웠어요. 그 정도만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9시 정도 했지, 저녁. 이제 막 집에 가서, 집에 도착 11시쯤 돼서 집에 가서 막 컴퓨터로 노트북을 켜놓고